네, 취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기사는 유통산업이네요. 그중에서도 백화점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퀴즈도 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자, 타이틀이 뭐냐면 백화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명품의 땡땡 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유통업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정답은 명품의 어떤 매장일까요? 바로 팝업 매장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명품 팝업 매장 효자 노릇 톡톡히 한다. 신세계 강남, 롯데 에비뉴엘 등 팝업을 오픈했을 때 매출이 20에서 30%가 뛰었다는 얘기네요. 첫 번째 달랑만 볼게요. 최근 백화점 1층에 럭셔리 브랜드 팝업 매장이 쇼룸 형태로 깜짝 등장하면서 럭셔리 패션 장르 매출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백화점 마감 시간까지 각인 서비스나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흰색의 백화점의 내용, 그다음에 뭐 롯데백화점의 에비뉴얼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현백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뭔지 또 여러분들 가보면 좋겠지만 못 가보실 확률이 높으니까 뭔지는 한번 좀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LCC 항공산업으로 갑니다. 자, LCC. 결국에 항공산업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 항공사가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LCC의 대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업 전략을 짜 그럼 어떤 노선을 찾아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땡땡땡 그 다음에 땡땡 노선 찾아야 생존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장거리 노선, 그 다음에 틈새 노선. 사실 틈새는 지난 시간에 했던 니치마켓도 그렇지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어느 쪽에 있어서의 장거리, 어떤 틈새, 이런 디테일한 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15년 만에 점유율이 50%, 단거리 노선 포화의 경쟁 격화. 제주항공은 고급 좌석 늘리고 제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좁더라. 에어부산은 세기종 도입한다. 소도시 여행 등 테마 발굴 고심. 중국의 새 노선 따내자 움직임도. 자, 요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꼭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같이 볼 거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기존 노선 포화. 그렇죠. 신규 사업자 추가 진입 또 새롭게 선정됐죠. 무한 경쟁에 돌입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 중장거리 취향을 확대하고 국외의 소도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만 좀 볼까요? 동쪽으로는 괌, 서쪽으로는 방콕까지 취향하고 있는데 주요 취향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짐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타이틀에서 보신 것처럼 장거리와 틈새 노선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특히 우리 항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시경제. 재밌더네요. 실적 부진 터널 빠져나온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실적 부진 터널 빠져나온 땡땡땡 삼총사. 무엇일까요? 한 글자야. 줄인 거겠죠. 어떤 산업이냐? 바로 차와 미와 식입니다. 자, 1분기 상장사 192곳 실적 전망,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이 부진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29.6%가 감소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 늘어날 듯 신차 기저효과가 작용. 무엇 때문에? 미국에서 텔루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한국은 팰리세이드가 먼저 출시됐지만, 즉 한국은 현대차의 대형 SUV가 먼저 등장했지만 미국에서는 기아의 대형 SUV인 텔루라이드가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차가 일단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LG생건 등 화장품 업종도 면세점 중국 공략의 호조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에 올 1분기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자동차, 화장품, 식음료 업종은 뚜렷한 실적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삼성그룹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표. 삼성 SDI. 배터리 만드는 데죠. 전기, MWCC, MLCC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이상하네요. 갑자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생각나네. 죄송합니다. MLCC, 그 다음에 SDS 시스템이죠. 등 IT 삼총사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중국에서 선전 중인 화장품 업체도 올 1분기 봄바람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얘기 쭉 나오고 있고 화장품 나오고 있고 의류 나오고 있고 SDI, 전기, 그 다음에 HMR도 나오네요. 자, HMR 시장 성장으로 음식료 업종 실적도 좋은 전망이다. 제일시당이 나왔네요.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뭐가 좋다? 차와 그 다음에 화장품과 그 다음에 HMR 그렇죠? 인 식쪽이 좋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방향을 알고 가시죠. 다음에 토론 면접 나왔습니다. 이슈 토론 나왔네요. 이번 주 주제는 낙태죄 폐지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주면서 과연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걸 찬성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찬성 쪽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건강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이다는 입장이죠. 형벌 이외의 규제를 만들어서 낙태를 좀 못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갈까요? 반대,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태아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헌재도 태아를 독립된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인중개사 할 때 태아도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법적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낙태죄 폐지 취신남에 나오는 이슈 토론 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토론 면접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스크랩만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예요. 자, 여러분들을 보고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라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야 Z세대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과 같은 밀레니얼 Z세대가 미국에 있어서 과구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시대를 열고 있냐? 땡땡 시대를 활짝 연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로 렌탈이죠. 밀레니얼 Z세대가 몰려온다. 미국 가구 시장 렌탈 시대 활짝. 가구업계의 넷플릭스 되겠다. 이케아 렌탈 사업 초읽기. 일본 카마르크도 미국 시장 똑똑 노크하고 있다. 자주 이사 다니는 젊은 세대가 침대 소파 10년 쓰기 원치 않는다. 브랜드보다는 또 윤리적 소비 관심. 이건 제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가 미국에서 자, FAAS, Furniture as a Service 시장에 뛰어들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 이게 새로운 용어네요. 자, FAAS. 가구 렌탈 서비스 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는 왜 그러냐? 미국 젊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인식 변화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구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싼 가격, 형편없는 배달 서비스에 진절머리를 낸다. 물론 렌탈 서비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앞에 있는 그런 단점들을 커버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기꺼이 구매보다는 렌탈을 택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소파를 10년 넘게 쓰길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약간 좀 오바다. 어떻게 소파를 10년 쓰니? 또 기성세대보다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렌탈의 개념이 되니까 내 걸 소유한다라기보다는 집 자체도 렌탈이야. 그럼 어찌됐건 자주자주 이사 다녀야 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제품들도 다 렌탈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게 오히려 더 큰 기조일 것 같네요. 아무튼 미국에서도 특히 가구에서도 렌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걸 누가 주도하려고 하냐? 이케아가 주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갈게요. 현대차 작년에만 993억 원을 투자했대요. 어디에? 땡땡땡업 투자 급가속 페달.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 바로 스타트업이죠. 근데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투자한 스타트업과 벤처펀드가 993억 원이야. 근데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여기 나와 있죠. 표에. 미래기술 겨냥해서 물류와 AR 등 총 22곳에 투자를 했네요. 자, 우리는 일단 이름은 모르니까 뒷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인지를 좀 볼게요. 첨단 배터리 소재 개발, 전기차로 가잖아. 차량 반도체 설계, 자율주행차잖아. 이륜차 물류 배송 서비스, 모빌리티, 차량 공유 카시어링 서비스, 증강 현실 기술 개발, 중국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친환경 차량 공유 서비스.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기 위해 현대차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자꾸 합종 연행, 뭉칠 수 있는 건 뭉치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 투자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현대차 제조사 아니야. ICT 기업으로 체질을 변화해라 라고 주문하면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사의 최대 경쟁자는 핀테크가 아닌 땡땡땡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랫폼 기업은 뭐냐면 우리 생활에 다 깔아놓는다는 거거든요.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걸 다 깔아놓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성용 신한금융 미래연구소장, 눈썰미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에이티커니, 베인앤컴퍼니 한국 대표 등을 거치며 국내 대표 컨설턴트로 평가받던 이성용, 이분이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가셨네요. 자,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현금을 충전해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한다. 또 보너스도 얹어주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이나 마찬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들. 금융산업 지원하시는 분들 좋은 기사가 너무 많은데 진짜 뽑질 않아가지고 일단은 픽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관점. 일단 유통 쪽은 있잖아요. 어찌됐건 금융도 유통이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통사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사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방산산업, 지금 내수가 지금 힘들죠. 그래서 땡땡에서 활로를 찾는다. 어디서 찾습니까? 동남아 중동에서 활로를 찾네요.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내수시장, 불리한 원가 산정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UAE에서 방산 마케팅, 중국과 러시아 등과 수주 경쟁 치열하다는 겁니다. 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이 동남아, 중동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 한화, 방산 계열사, 근데 불나가지고 그렇죠.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군비 지출이 늘고 있는 동남아에서 중국, 유럽, 러시아 국가 등에 맞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봐주시죠. 이통산업 5G 너무 많이 나왔죠. 지난 시간도 그렇고 K-팝 스포츠 360도 돌려보고 서울서 제주도 드론 원격 조종. 자, 데이터 무제한 5G로 뭐하고 놀까? 콘텐츠 소비가 확 바뀐다. 일단 고화질 동영상, 영상통화 대세가 될 것이고 게임 스트리밍 즐기고 VR, AR, 홀로그램 실감나게 흑백TV보다 컬러TV 보는 격이다. 데이터 사용량 4배 폭증할 듯이라고 해서 요 그림 있죠? 콘텐츠 변화, 동영상은 고화질 4K, 그 다음에 8K 영상, 실시간 중에 시청자 급증, 게임은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접속하는 구글에서 나온 거 있죠. LGU 플러스가 시작하는 거 있죠. 스트리밍 게임, 실감 콘텐츠, VR, AR, 뭐 차은우랑 같이 뭐 한다. 그 이모가 하는 거, 홀로그램 본격화, 음악, 음질 손실 없이 디지털 변환된 고음질 원음 시장 확대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변하고 있구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제경제 G2 협상이 윤곽을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그 화웨이 부회장이었죠. 딸, 창업주 딸. 화웨이 빼주고 중국은 지재권 도용하기로 해서 G2 협상이 윤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 트럼프 만나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일정 조율. 중국은 2025년까지 미국산 수입 확대할 것이다. 합의상 어길 땐 미국 다시 한번 보복 관세. 무섭네요. 워싱턴 고급 고위급 협상 주말까지 미국 중국 무역 협상 타결 청신호. 그래서 잡아가고 있다네요. 중국 지식재산권 도용 첫 인정했다. 화웨이 문제 협상에서 제외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독자법인 설립 허용해주겠다. 그 다음에 무역 합의 이행 시한은 2025년, 중국, 미국산 대두 에너지 등 구매 확대, 워싱턴 무역 협상 주말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큰 내용이니까 국제, 정세, 또 이것은 거시경제, 우리나라의 수출과 또 연관되니까 한번 좀 봐주시죠. 보험산업 갈게요. 자, 대형 보험사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비상이 걸렸냐? 바로 계약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상 걸렸다는 거죠.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계약 유지율 잇따라 추락해서 손보사들도 고객관리 고전이다. 중소형사, GA는 상승세다. GA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법인 보험대리점을 GA라고 하거든요. 백화점식 상품 선호도 반영했다. 자, 대형 보험사들 보험 계약 유지율이 최근 3년 새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소형 보험사들과 GA 계약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좋은 숫자. 백화점식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GA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고 인터넷,
전화, 홈쇼핑 등 보험 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설계사 중심 보험 영업에 변화가 알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보험사 지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보험에 관련된 기사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한번 좀 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갖고 가셔야죠. 현대차 드디어 팰리세이드가 1년 정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게 노사가 증산 합의를 해서 이제 6개월 이상 걸리던 예약되기 짧아지겠네. 소비자 환영입니다. 참.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바로바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공정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부분입니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아무튼 6개월 이상 걸리던 예약되기 짧아지니까 현대차 실적이 또 되게 좋아지겠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현재까지 만든 차량 대수에 더해서 올해 총 생산량이 96,000대 엄청나게 만들어내겠네요. 현대 전량을 울산 4공장에서 스트렉스와 1대1로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네요. 아무튼 팰리세이드는 정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이 조금 많아지면요, 4인 가족만 돼도 소위 산타페도 좁습니다. 대형 SUV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먼저 출시한 텔루라이드, 아니면 지금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번 모터쇼에서 나왔었죠. 아무튼 대형 SUV는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릴 겁니다. 쉐보레에서도 이제 트래버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디스플레이로 갈게요. OLED가 어디 디스플레이 또 땡땡땡 디스플레이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어딘가요? 차, 노트북으로 확산될 것이다. LG 디스플레이 상반기 차량용 양산할 것이다. 4년 내에 매출 2조 원 목표. 삼성 올레드도 노트북 곧 출시할 것이다. 스마트폰이요 신시장 개척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 단락좀 볼게요. 자, OLED 패널 시장이 스마트폰과 TV를 넘어서 노트북,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에 따라 수량을 기준으로 2023년 글로벌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23.2배, 노트북용은 4.7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사업 방향 꼭 확인하고 가십시오. 롯데백화점 드디어 리뉴얼 완성했네요. 제가 쉬신남에서 겨울에 추울 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자, 뭘 만들었냐면 OLED 터널, IoT 체험관을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본점 가기 좀 길도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그 다음에 쉽지가 않죠. 꼭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대대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롯데백화점 본점 가전 매장 리뉴얼 8층 리빙간 오픈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LG전자 안타까워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OLED TV 기술을 접목해 2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LG G8 개발자 김재근, 김준태 연구원님. 디스플레이 스피커 기술로 매끈한 화면 구현 자부심 묻혔죠. OLED TV에 탑재돼 반응이 좋았던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위해 2년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OLED에서 소리 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사운드가 어디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인 건지 사람들의 사용 편의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인지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논하다기보다 진짜 내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더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인식들을 좀 했는지, 특히 연구개발 쪽 지원하시는 분들과 엔지니어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되, 마케팅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얼마나 다 묻혔잖아요 사실. LG G8이 막 스피커에 소리 난다, 이것이 과연 센세이셔널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인가 라는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위워크 갈게요. 위워크 공유 오피스. 자, 위워크 변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공동 창업자와 그 다음에 현재 관련된 인터뷰 내용인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변신을 혁신으로 좀 봐주세요. 어떤 식으로 변신하는지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롯데 GRS, 바로 롯데리아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베트남에 1위 했대요. 비결은 무엇을 잡았을까요? 바로 가격을 잡았다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드나들 수 있게 가격을 확 낮춰서 롯데리아가 베트남 1위
비결이다. 김동진 롯데 GRS 베트남 법인장 맥도널드 등 글로벌 강자는 물론 로컬 브랜드와 경쟁에서도 안 밀린다. 일단 쌀밥 주식인 현지인 입맛에 맞춘 닭강정, 밥, 계란 프라이, 메뉴 인기, 메뉴를 다양화했네. 젊은 인구 유통시장 전망 밝지만 식습관, 가치관 차이 이해가 먼저다. 2028년도에 점포 1085개 지금의 4배, 매출 3,130억 원이 목표라고 하네요. 베트남. 롯데리아가 자리 잡게 돼. 롯데가 베트남에 잘하고 있나 봐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저의 지인 베트남 주재원 땡땡아. 베트남 가면 하나 사줘라. 오케이. 자, 가격을 잘 잡았다고 합니다. 자, 46번째 트렌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잘 파는 기업에 못지않게 잘 모하는 기업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모하는 기업? 모하는 기업? 나와라. 잘 돕는 기업이죠. 지속 가능성과 비즈니스 성장, 제약사 산업비, 초록 산타 활동, 15년째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희망, 코카콜라는 개도국의 강복원 사업, 300만 명의 안전한 식수 제공. 되게 역설적이네요. 기업, 사회적인 책임다 할 때, 환경적인 책임다 할 때 소비자와 함께하는 성장 가능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SK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떤 제품 살 때 이번에 또 어떤 뉴스 터졌죠. 마약 사건을 통해서 이 기업 내가 이렇게 뭐 돈 들여서 사 먹었더니 그 돈 가지고 마약한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기업이 아니면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특히나 CSR, CSV는 정말 꼭 한번 피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 광고산업, 히트 광고의 비밀, 뭘 팔아라?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 가치부터 팔아라. 디지털 마케팅 유행만 쫓다 보면 브랜드 정체성 전달은 약해지니까 기업 가치와 품격을 담은 광고 눈길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동참한 롯데그룹, 남자의 육아휴직을 알리는 캠페인 제작했다. 실제 직원 등장시켜 진정성 통해. 사실 죄송합니다. 대웅기획에 있는 분이 썼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회사에 있어서의 약간 좀 소위 손이 오그라드는 깔때기 이런 기사를 좀 쓰긴 썼는데 꼭 그래서 뭐 이 광고가 그렇다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마케팅 쪽에 있어서 특히나 어떤 거를 우리가 소구할 것이냐, 프로모션 전략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상품을 팔고 싶다면 가치를 판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좀 가져가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쪽은 무엇을 좀 강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현대차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손잡는 중국의 텐센트 단독 기사네요. 안전 소프트웨어 MOU 현대차 중국 시장 판매 회복 가속 페달 어렵다 그랬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만. 현대차랑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포괄적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DB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위챗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중화권 최대 메신저 프로그램 카톡이네. 현대차는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 내수 판매를 회복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뭐가 필요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쇼크 현실로 1분기 말아먹었다. 삼성전자 2분기도 영업이 6조대 전망. 갤럭시 S10 가전의 희망. 옛날에는 반도체 어려울 때 IM 쪽에서 먹여 살렸는데 참 이거 보면 삼성의 포트폴리오가 참 튼튼하긴 해요. 실적 쇼크 사전 경고 현실로 2분기 디램값 10% 이상 하락해서 반도체 영업이익 4조 원 밑돌 듯. 이번에 반도체 들어가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예전보다 못 받겠네요.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 힘들다. 본격 회복은 3분기 이후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어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진을 잘도 찍었을까. 대단하네요. 요 표가 중요하겠네. 표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전년도 1분기부터 비교된 게 나왔으니까 쭉쭉쭉 보시고요. 부문별 영업이익 역시 픽,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픽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사도 갤럭시 노트 10 발화 이후에 10분기 내 실적 최악이다. 사업별 1분기 실적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2조 3,400억 추정, 가전도 4천억 양호인데 중국 업체 증설로 경쟁 심해진 디스플레이가 5,800억 손실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 이 시점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네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십시오. 마지막은 SK 하이닉스 기사예요. 반도체 직격탄 영업이익 2조 안 될 듯. 영업이익 2조. 영업이익 2조인데 세상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된다니 대단합니다. 2조 하회는 9분기 만에 처음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조가 안 되네요. 아무튼 역시 하이닉스도 안 좋다.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가 안 좋으니까요.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LG전자입니다. LG전자 실적이 좋았어요. 무엇 때문에 실적이 좋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가전? 네 글자니까 당연히 LG 하면 생각나는 시그니처 프리미엄 가전 덕분에 어깨를 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996억. 와, 1천억은 웃돌았대요. 건조기, 의류관리기 잘 팔리고 미세먼지 때문이죠. OLED TV도 인기몰이. 작년 4분기 부진 털고 선방. 계륵이죠. 스마트폰 사업부는 적자. LG전자가 공청기, 건조기 등 신가전, 프리미엄 OLED TV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던 작년 1분기에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줄었어. 하지만 올해 1분기 전자업계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왜 채용을 안 하냐고요, LG전자 여러분. 채용 좀 해주시죠. 만약에 상반기에 안 뽑으신다면 하반기엔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기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29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봤죠. 다양한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하니까 저도 한번 더 복귀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신남은 계속 될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여기 있는 기사 하나라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면접 콘텐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다른 콘텐츠들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